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 뉴저지 10대 소년 2명이 같은 학교 동급생을 교살한 뒤 시신을 다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몬마우스 카운티 경찰은 뉴저지 넵툰시에 거주하는 19살 소년 리암 메가타스니를 19살 소녀 사라 스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사라는 12월 2일을 끝으로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벨마의 샤크강 인근 루트 35 도로 다리에서 사라의 차량이 발견됐고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찰은 리암 메가타스니가 전에 같은 반 친구였던 사라네 집으로 가 절도 행각을 벌인 뒤 사라를 목 졸라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리암이 자신의 친구인 19살 소년 프랜스턴 테일러에게 시신 유기를 요청했습니다. 둘은 사라의 차를 타고 샤크강 다리에 시신을 유기한 뒤 차를 버려두고 도주했습니다. 모든 범죄 행각이 드러낸 두 10대 소년은 몬마우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어제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던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쇼크가 와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버스에 타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차를 나무에 들이받아 차를 정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뉴저지 웨스트 윈저에 위치한 자이츠 팜 로드를 지나던 스쿨버스가 갑자기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운전기사는 곧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버스에 타 있던 웨스트 윈저 플레인즈보로 고등학교의 학생 7명은 운전기사에게 상태를 물었고 차의 시동을 끈 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현장 근처에 있던 학부모들은 운전기사가 당뇨병이 있다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설탕 등을 입에 넣는 등 응급 조치를 취한 뒤 운전기사를 주변 병원으로 즉시 옮겼지만 기사는 곧 사망했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이미 온몸이 파란 상태였고 눈에 초점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스쿨버스에 타 있던 학생들은 14세 소녀가 등과 손목에 경상을 입은 것 외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에서 길을 걷던 사람이 쓰레기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은 뉴저지 베이온의 에비뉴 C와 55번가 교차점에서 발생했는데 보행자는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쓰레기 트럭 운전자는 자리에 남아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오늘 아침 베이온의 에비뉴 C는 교통이 차단됐습니다. 기번이었던 뉴욕시경 소속 경관이 교통사고를 당해 여성 1명은 사망하고 다른 1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경 한 차량이 브롱스 퍼렘베이에 위치한 시티 아일랜드 로드를 달리다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면서 전복됐습니다. 차에는 금세 불이 붙었고 차량 조수석에 타 있던 27세 신임 경관은 심하게 화상을 입어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32세 형사 과장 역시 다리에 상처를 입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남성 역시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에 나선 목격자들도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욕 뉴로셀의 한 가정집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집안에 있던 엄마와 아이 2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을 때 엄마와 아이들은 모두 2층에 있어 3층에서 화재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집 앞을 지나가던 2명의 이웃이 화재를 발견하고 집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족 3명은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화재의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어제 오후 갑자기 한 차량이 인도로 달려들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경 유니온데일에 위치한 예루살렘 에비뉴와 노스게이트 드라이브 교차점에서 한 차량이 펜스를 들이받고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펜스와 전신주 사이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인으로 여성 2명과 남성 1명입니다. 이 중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다른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여성으로 왜 이런 사고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추후 안정을 취한 뒤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길가의 편의점으로 돌진한 운전자도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전 1시경 SUV 차량이 패초그 286 웨스트 로 블러버드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이 경우 중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또 마약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 편의점은 깨진 부분을 판자로 막고 영업을 진행 중입니다.
은행 ATM기 사용하실 때 평소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일명 스키밍, ATM기에 설치해 신용카드 마그네틱 띠에 담겨있는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사우스햄튼 타운 경찰 당국은 어제 햄튼베이에 위치한 브릿지 햄튼 내셔널 뱅크에서 이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는 찾지 못했으며 얼마의 정보가 도용당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루브르 쇼핑센터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3일 루브르 박물관 지하 쇼핑몰로 연결되는 계단 입구에서 한 남성이 테러 경계 근무를 서던 군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공격을 당한 군인은 머리 부분에 경상을 입었고 범인은 군인의 총을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없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범인이 공격 당시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 점 등으로 미뤄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올해 안에 실시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과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3일 회담을 갖고 연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무기임을 거듭 확인하고 올해 사드 배치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오는 3월에 실시되는 키 리졸브 연합훈련을 강화해 실시하기로 하고 이 훈련에 미국의 전략 무기를 동원하는 것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 리졸브 연합훈련은 한미 간 실시하는 연례 군사 연습입니다. 신용카드나 애플리케이션 결제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줄어듦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스윗 그린이라는 한 식료품 마켓은 이미 현금을 받는 계산대를 없애고 애플리케이션 결제 또는 신용카드 결제만 받는 계산대를 놓았습니다. 마켓 측은 현금 결제로 잔돈 계산 등에 걸리는 시간 소요가 없어져 계산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고객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에서도 현금을 받지 않는 레스토랑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웨덴에서는 현금 결제가 불가한 가게가 매우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는 비즈니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